5월 1일 KB 리서치 모닝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마감 시황입니다. 김지원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황팀 김지원입니다. 증시 동향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증시는 미 PC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가 나타나면서 코스피는 외국인 매수세 확대에도 보합권 마감했습니다. 지난 목요일 미 증시가 PC 물가를 대기하면서 보합권 혼조세를 보인 가운데 지난해 4분기 GDP 확정치가 연율 3.4%로 잠정치 대비 상향 조정되면서 견조한 성장세가 재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는 반도체를 제외한 상승 모멘텀 및 뚜렷한 주도주의 부재로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 내외 상승하면서 재차 신고가 경신 및 지수 하단을 지지했지만 2차전지나 자동차 등 시총 상위 대형주가 대체로 부진했습니다. 최근 삼성전자의 강세 및 외국인의 반도체 수급 유입은 이번 주 5일 1분기 잠정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메모리 반도체 흑자 전환과 파운드리 사업 바닥 확인에 따른 실적 개선 가시화가 전망된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에 주간으로도 반도체 업종만이 7%대 강세를 보였고 보험, 은행, 증권 등은 6에서 7%대 하락했습니다. 해외 증시 살펴보겠습니다. 미 증시와 유럽 증시는 부활절로 휴장이었습니다. 중국 증시는 부동산 기업 실적 우려에도 인민은행의 국채 매입 보도 등에 따른 경기 부양 기대감에 상승했습니다. 관전 포인트 짚어보겠습니다. 미국의 2월 PCE가 전년 대비 2.5%로 유가 인상 등의 1월 대비 소폭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 근원 PCE는 2.8%로 전월 비해서는 둔화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예상에 부합한 지표에 만족한다면서 연내 3차례 인하 가능성을 확인하긴 했지만 인하를 서두를 때도 아니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파월 발언에 대한 증시 반응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이번 주는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한국 수출입, 그리고 미국 고용지표 등 여러 일정 등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발표 자료는 국내 경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네, 권희진 연구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IT를 중심으로 해서 강한 개선세를 보이는 수출과 다르게 내수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좀 부진합니다. 2월 달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3.1% 감소했습니다. 식료품, 화장품 소비가 부진했고 내구재 소비 지출도 전월보다 좀 줄어든 모습이었습니다. 통기청에서 주간으로 제공되는 신용카드 이용액 데이터에서도 이런 지지부진한 소비 흐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금리 인상을 개시한 이후에 신용카드 소비 회복세가 약화된 모습인데 특히 작년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소비가 둔화하기 시작한 이런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물가 안정이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인플레이션이 명목 임금 상승률보다 높아서 근로자 한 명당 실질 임금이 전년비 1.1% 감소했는데요. 취업자 전체 숫자의 증가세 역시 2022년 12월 이후로는 정체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근로자 실질 구매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체감 물가가 안정되는 게 선행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생활 형편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은 체감 물가 때문에 좀 비관적인 상황에 머물러 있습니다. 저희는 1분기 수출 증가율을 전년비 9% 정도로 좀 높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민간 소비 증가율은 1%를 밑돌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상반기 한국 경제는 내수와 수출의 성장 차별화가 가장 좀 특징적으로 두드러질 전망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내 경제는 IT 중심의 수출은 좀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지만 민간 소비는 좀 부진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민간 소비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다 보니까 실질 구매력이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그 회복을 위해서는 물가 안정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당분간 국내 경제는 내수와 수출이 갭을 보이는 그런 양상이 예상됩니다. 네, 이어서 채권 시장 4월 월보입니다. 임재균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채권팀 임재균입니다. 크레딧 담당 정영주 선임하고 같이 4월 월간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비중을 천천히 확대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3월 FMC에서 연준이 3회 인하를 유지하면서 6월 인하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연준이 6월에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5월에 인하 시그널을 보내야 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은 4월에 발표되는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중요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고용이 부진할 경우에 경기 둔화 우려가 높아지면서 물가와 상관없이 6월 인하 기대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용 경고할 경우에는 결국에 물가가 중요한데 연준 입장에서 한 차례 금리 물가 둔화를 바라보고 5월에 시그널을 보내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물가와 고용에 상관없이 6월에 인하를 하게 된다면은 보험성 금리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 연내 인하 횟수는 스체일보다 적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도 2월 금통위 이후에 5월 소수 의견, 7월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더욱이 4월 20일에 2명의 금통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면서 새롭게 임명되는 금통위원들은 온건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점도 시장으로 하여금 7월 인하 가능성을 좀 높게 바라보는 요인인데요. 다만 최근에 4월 20일 만기를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는 서영경 위원의 발언을 보면은 2월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은 서영경 위원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고려하면은 5월 소수 의견이 나와도 이는 소수 의견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국은행 현재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도 좀 다소 불편한 모습을 보이면서 계속해서 레포를 매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레딧 스프레드 같은 경우에도 축소 압력이 높은 가운데 현재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금리 인하가 가시화하게 되기 전까지는 건설업, 석유화학, PF, 부동산 PF 비중이 높은 여전체 매수에는 좀 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동산 PF 사업장 정리로 인해서 향후에 일부 채권 쪽에 대해서 수익성 기반에 대한 악화 우려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지난 3월 FMC에서 연준이 점도표에서 3회 인하를 유지하면서 6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6월 인하를 단행하기 위해서는 그 전인 5월 FMC에서 인하 시그널을 보여야 되는데요. 이를 고려하면은 4월에 발표되는 이번 달에 발표되는 이제 그 미국의 고용과 물가 데이터가 중요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만약 그 고용과 물가 지표에 크게 관계없이 6월에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보험성 인하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인하가 저희 KB증권은 빨라질수록 연속 인하 가능성은 낮고 인하 폭도 줄어들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연준의 6월 인하 기대에 따라서 5월 소수 의견 그리고 7월 인하에 대한 이제 기대가 높아졌습니다. 다만 예전과 달리 5월에 소수 의견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바로 7월에 인하될지 여부는 좀 확인이 필요하고요. 한국은행도 현재 이제 금리 인하 기대에 대해서 레포 매각 등으로 인해서 조금은 경계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크레딧 시장은 축소 압력이 높은 가운데 크레딧 스프레드는 현재 레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부동산 PF 관련된 업종에 대해서는 좀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입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시장 4월 월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은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전략 이은택입니다. 4월 주식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주식 비중은 소폭 확대를 유지합니다. 기술적 과열권에 근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 조정 타이밍을 너무 노리기보다는 랠리 지속에 좀 더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중 확대 업종으로는 지난달에 이어서 기계 업종을 유지하며 IT, 반도체 업종을 추가합니다. 기술적 과열이 지금과 같이 좀 더 컸을 때 과거 사례들을 비교해봤습니다. 그 결과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되는데요.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중장기적으로 강세장이 이어지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게 그 결론입니다.
물론 이런 강세장의 시그널들, 기술적 과열이 나타난 이후에 하락했던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하락했던 사례들도 분석해 봤는데요. 이 사례에서는 한 가지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냐면 바로 모두 연준의 긴축이 뒤따랐다는 공통점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의 주식시장 과열이 어떻게 될 것인가는 향후 연준의 정책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하반기에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기보다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연준이 스탠스를 변화를 줄 가능성들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들이 좀 더 크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주가 조정이 5에서 10% 이내 정도에 머물 수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10% 이상의 큰 조정이 나타나는 시그널로는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 중후반 이후를 추세적으로 돌파한다면은 10% 이상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다운 측면에서 반도체의 리스타킹 사이클의 신호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탑다운 측면에서 봤을 때는 2분기까지는 강세장이 반도체의 강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 PBR주는 총선 불확실성 때문에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정책과 엔화 모멘텀은 하반기로 가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총선 이후 그리고 봄이 지나면서 2분기부터는 다시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4월 주식 비중은 소폭 확대를 유지를 합니다. 기술적 가열에는 좀 접근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는 단기 조정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술적 조정이 아니고 추세적으로 조정이 되려면은 연준의 이제 긴축이 뒤따랐다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지금은 이제 인하 시기에 대한 이슈는 있지만은 방향성 자체는 이제 인하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능성은 긴축과 금리 상승에 따른 추세 하락, 주가 추세 하락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업종에서는 이제 기계를 유지하고 IT 반도체를 이제 추가를 하고 있고요. 반도체 리스타킹 사이클 신호가 강화되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 PBR주는 총선 불확실성이 있지만은 정책과 그리고 엔화 이제 방향에 따른 국내 증시의 수급 영향은 하반기로 갈수록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주식 시황에 관한 내용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해서 법안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인한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시황 담당 하인원입니다. 오늘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오랜만에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 개정에 관한 총정리 관점에서 접근을 해봤습니다. 밸류업 프로그램이 2월 26일에 발표가 됐었고요. 그리고 5월 중에 2차 세미나를 통해 추가적인 지원을 예고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페이지에 있는 그림 2번을 이해해 보는 것이 더 중요한데요. 그림 2번은 금융위원회 기재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에서 발표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보도자료를 모두 종합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이 요약한 것을 토대로 보면은 밸류업 프로그램은 크게 4가지 내용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인 즉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기타 조치 이렇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4가지 중에서 행정부에서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은 밸류업 프로그램으로서 4가지 중에 4분의 1밖에 해당되지 않고요. 나머지 4분의 3은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법부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텐데 각 법안 개정에 대한 추진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면은 표 1에 정리한 걸 참고하실 수가 있고요. 그 표 1에 정리한 내용을 참고해서 보면은 모든 법안 개정 방향에 대해서 여당과 야당이 의견이 완전히 다른 것은 또 아닙니다. 몇몇 분야에서는 의견 조율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내용들도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의견이 다를 경우에 법안 개정을 하는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겠지만
야당과 여당의 정책 방향에 대한 이분법적인 접근은 지양해야 한다라는 정도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에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이런 정책 통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아이디어들로 대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런 관점에서 저희는 삼성의 투자, 우주항공 이런 부분들을 특히 4월에는 강조드리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은 크게 네 가지 내용으로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 밸류 프로그램 정책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세제 개편, 세 번째 상법 개정, 네 번째 자본시장법 개정 등 기타 조치입니다. 밸류 프로그램은 행정부의 소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 세제 개편, 상법 개정, 그리고 자본시장법 개정과 관련된 조치 등은 입법부 소관입니다. 5월 중에 2차 지금 정책에 관한 내용이 이제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입법부가 이제 동의가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총선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그 총선 결과에 따라서 정책 방향이 좀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일부는 양당의 의견 조율을 좀 해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이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산업빛 기업 분석 순서입니다. 글로벌 ESG 브리프이고요. 김준섭 연구원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ESG를 담당하고 있는 김준석입니다. 한 주간 주요 ESG 이슈를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주에는 ESG에서 영향력이 있는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의 연례 주주 서한과 미국 재무부 장관의 태양광 패널 관련 코멘트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은 ESG 투자에 선구자적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블랙록이 자신의 주주를 대상으로 보내는 연례 서한 역시도 주목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번 주주 서한의 핵심 내용은 실용주의입니다. 즉 자신의 투자가 윤리적 정당성보다는 투자 수익성을 위한 수단으로 에너지 전환과 같은 ESG 투자에 접근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환기를 했는데요. 특히 이번 주주 서한에서 재밌는 점은 3천억 달러 규모의 화석연료 기업에도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한 한편 지금껏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전환 투자 속도를 훨씬 더 높일 것을 시사를 했습니다. 즉 블랙록과 같은 펀드를 운영하는 관점에서 수익률을 위해서는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ESG 투자가 필수 불가결하다라는 점을 강조를 하였고요. 이런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중국 태양광 보조금 관련 이슈 제기입니다. 지난 3월 27일 미 재무부 장관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 패널의 수출 가격이 문제가 있다. 즉 글로벌 가격과 생산 패턴을 왜곡하고 있다라는 점을 주장을 하였는데요. 이에 따라서 태양광 패널 가격 인상 가능성이 주목받으면서 태양광 패널 생산 업체들 선파워라든지 퍼스트솔라 같은 기업들이 주가에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입니다. 사실 ESG 관점에서 보면 저희는 오히려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는 건설사 또는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오너 같은 입장에서는 원가 측면 리스크 요인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최근 태양광 발전소의 시장 급성장, 오른쪽에 보시면 태양광 발전 신규 설치량이 나와 있는데요. 최근 2021년도부터 급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급성장은 태양광 기술의 발전 효율도 한몫을 했습니다만 태양광 패널 원가 하락이 큰 축을 담당하였기 때문인데요. 이와 같은 패널 원가가 인상할 수 있는 요인은 건설하는 입장 또는 프로젝트를 갖고 가는 입장에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라고 하면 아리백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 이유는 REC를 구매를 하는 구매자 입장이기 때문에 이 REC 가격에 REC 가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ESG 관련 영향력이 큰 사람들 두 사람의 언급이 ESG 투자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동향입니다. 자세한 내용을 리포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블랙록의 최고 경영자 레리 핑크는 연례 서한에서 에너지 실용주의를 화두로 언급을 했고요.
이 부분이 실용주의 관점에서는 ESG에 대한 주의 환기가 될 수 있다는 내용과 그리고 미국의 자넷 옐런 재무장관이 다음 달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의 이제 보조금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이 그 태양광 패널 보조금에 대한 코멘트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경우 이제 패널 가격 변동은 REC 공급 즉 ESG 쪽 측면에서는 좀 부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발표 자료입니다. EST에 관한 자료이고요. 한재훈 연구원입니다. 네, EST 말씀드리겠습니다. EST는 온도 제어, 압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IT 장비 제조를 전문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했고요. 현재는 반도체 장비에 성장 포인트가 맞춰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23년도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 62.5%, 디스플레이 장비 31.6%, 그리고 나머지는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 말씀드리겠습니다. EST는 23년도 4분기 4건의 장비 수주를 공시했습니다. HBM 제조용 장비고요. 수주 금액은 약 320억 원, 계약 상대방은 삼성전자입니다. 최근 AI 서비스를 위해서 서버에 HBM이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관련 수요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HBM 시장은 향후 5년간 연평균 4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삼성전자는 중장기적으로 HBM 라인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관련 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이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연간 수주 규모 또한 점증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ST는 수주 이후 장비 리드타임을 고려할 때 올해 HBM 관련 매출액은 500억 원 이상이 예상이 되고요. 기존 장비를 포함한 별도 기준 매출은 1,100억 원 이상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만약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가 하반기부터 플러스 알파 역할을 해준다면 그 이상의 실적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3년 하반기부터 방금 말씀드린 고압 수소 어닐링 시장 진출에 대한 가능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고압 수소 어닐링은 반도체 미세화가 수요의 근거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수요는 더욱 증대된다라고 볼 수 있는 분야입니다. 현재는 하이K 절연막이 사용되고 있지만 산화막 어닐링으로도 적용초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동장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인 증대가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경쟁사가 장비를 독점으로 납품하고 있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원화 니즈가 점차 강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 가능하고요. 다만 EST 같은 경우에는 현재 특허 분쟁에 휘말려 있기 때문에 장비 납품은 좀 제한된다라고 할 수 있지만 소송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면 시장 진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러면서 펀더멘털 레벨업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리스크 요인은 특허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고객사의 투자 규모와 일정은 변할 수 있다라는 점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EST는 온도 제어와 압력 제어 기술을 바탕으로 한 IT 장비 제조를 하는 기업입니다.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로 시작해서 반도체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해 현재는 반도체 장비의 성장 포인트가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매출 비중은 반도체 장비가 62%, 디스플레이 장비가 31%입니다. 투자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HBM 수혜는 올해 4분기부터 시작이 좀 예상이 되고요. 또한 이제 그 시장의 기대가 집중되고 있는 고압 수소 어닐링 장비도 하반기부터 그 시장 진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특허 소송 결과를 예단할 수 없고 고객사의 투자 규모와 일정이 변경될 수 있는 부분은 리스크 요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4월 1일 KB 리서치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